최근 LA 화재가 큰 이슈입니다. 펠리사이저 산불, 이튼 산불이 완전히 진압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피해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며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고 있었는데 다시 세 번째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죠. 현재는 강한 바람 때문에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3만 명 대피 명령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캐스테이크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고 확산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게 산불이 진압되고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제보자분은 이 LA 산불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점을 저희 감동 주파수로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환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시아라고 해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는 LA 산불이 아직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LA 인근 바닷가에서 연등을 날리는 동양인들이 화제가 돼서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제가 현장에서 마주하게 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예전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왔어요. 여러 논문을 발표하고 다양한 세미나나 포럼에서도 환경오염이 가져다줄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했죠. 저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그룹과도 함께 협업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특히 동양의 국가들은 더한 것 같았죠. 특히나 중국 같은 나라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지만 국제적인 기대에 걸맞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국은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런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 강연을 준비하며 일과를 시작했어요. 플라스틱 병이 쌓여가는 사진과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솔루션을 준비하며 오늘도 환경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길 기대했죠. 하지만 평소처럼 고요했던 아침은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 듣던 부모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집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간적으로 전화를 붙잡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고 되물었지만 저도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노트북을 켜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뉴스 화면 속에는 굵은 빨간 글씨로 역대 최악의 LA 산불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고 화면에는 할리우드 힐스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삼켜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뉴스를 보다 보니 점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화면 속에 비춰진 곳들은 제가 익숙히 알던 장소들이었어요. 뉴스에서는 LA 외곽의 고급 주택가가 불길에 휩싸였다는 속보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연신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과 불길에 무너져 내리는 저택들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말로만 듣던 산불이 이렇게 끔찍하고 가까이 다가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뉴스 화면에서 부모님 집 근처의 고급 주택들은 이미 모두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 집은 안전할 거야. 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아 보았지만 잔뜩 타버린 나무들 사이로 무너진 집들을 보니 가슴이 점점 먹먹해졌어요. 설마 우리 집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화염이 집어삼킨 지역들은 제가 어릴 적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거리들,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던 길들이었어요. 그곳들은 제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고 단지 건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제 성장 과정의 중요한 일부였던 곳이었어요. 몇 년 전 부모님께서 은퇴 후 조용히 지내시겠다며 마련한 이 저택은 그야말로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추수감사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대피하셨다는 소식이 천만다행이긴 했지만 그게 저에게 위안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저에게 부모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가 환경에 대한 꿈을 키우고 어릴 적부터 자연과 함께한 소중한 장소였어요. 부엌 창밖으로 보이던 정원은 항상 계절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고 뒤뜰에서는 새들의 지저귀를 들으며 어린 시절의 꿈을 키웠던 곳이었어요. 산불이 집어삼킨 것은 단순히 벽과 지붕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쌓아온 삶의 한 부분을 통째로 앗아간 거였어요.
뉴스 화면 속에서는 이미 LA 소방대원들이 헬기를 동원해 불을 끄려 애쓰고 있었지만 불길은 너무나도 거셌어요. 매일같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해온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이번 산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라는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눈앞의 화염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후변화와 인간의 환경 파괴가 만들어낸 인재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제 가족의 삶과 저의 어린 시절이 깃든 공간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부모님은 근처 친척 집으로 대피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서는 깊은 슬픔이 묻어나왔어요. 우리 집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부모님의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부모님을 걱정하기에 앞서 저는 너무나도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자라온 집, 그리고 제가 환경 전문가로서 걸어온 길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비극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저는 이 산불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알리는 일이 제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LA 산불이 발생한 이후로 매일같이 LA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어요.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더미와 연기로 가득 찬 참혹한 풍경이 남아 있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한 채 남은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순히 슬픔에 잠길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불이 번지지 않은 이모네 집에서 잠깐 생활하고 계셨어요.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셨지만 부모님은 평생을 가꿔온 집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부모님께 전화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이지만 네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화재가 지나간 지역은 여전히 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건물이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있었고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고온의 불씨가 다시 발화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구조물은 불길에 약해진 상태라 작은 진동에도 쉽게 내려앉을 수 있다는 소방당국의 설명이 있었어요. 저는 화재 현장 근처에서 구호물품을 나르고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화재의 원인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방화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체포되고 이번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았어요. 일부는 자연 발화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화재의 원인이 누군가의 부주의나 악의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라며 분노했어요. 특히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역 근처에서 발견된 불법 캠핑 흔적과 그곳에서 발견된 불에 탄 연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어요. 몇몇 목격자들은 화재 직전 연등을 날리는 무리의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죠.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그런 무책임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겼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재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로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산불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니까요. 극심한 가뭄과 고온 건조한 날씨는 이미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가 지구를 대하는 방식이 이런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화재 피해 지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끝없이 이어진 잿더미와 새까맣게 불타버린 집들 사이로 멀쩡한 집들이 몇몇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주변의 집들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는데 어떻게 일부 건물들은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운 좋게 불길이 닿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차량 창문을 통해 바라본 그 풍경은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마치 폐허 속에 몇 개의 섬이 남아있는 것처럼 불길이 집어삼키지 못한 건물들이 여기저기 드문드문 서 있었거든요. 그 장면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제 마음속에 강렬한 의문을 남겼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중간중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저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있는 거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요. 제가 만난 몇몇 자원봉사자들은 그 집들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건물들은 대부분 목조가 아닌 콘크리트 구조였던 거예요.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조 건물은 불이 붙으면 정말 빠르게 타들어가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불에 강해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열을 받더라도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게 차이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미국 주택은 비용과 효율성을 이유로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와 반대로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물들이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고 그것이 산불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특히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이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을 선호한대요. 목조보다 비용이 더 들지만 안전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짓는다고 들었어요. 이번 화재로 정말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증명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 어릴 적 저희 이웃으로 한 한인 가족이 이사 오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걸 보면서 부모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콘크리트로 짓는 게 기본이래 라고 하셨던 기억이요. 그땐 왜 그렇게까지 튼튼하게 지으려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번 산불을 보며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은 단순히 불길을 피한 것이 아니라 화재의 중심에서도 강한 내구성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지켜낸 것처럼 보였어요. 반면 목조 건물들은 불이 한번 붙으면 너무도 빠르게 타들어가 구조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죠. 이 차이는 단순히 건축 재료의 문제를 넘어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성과 문화적인 차이까지도 반영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화재가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당당히 서 있는 콘크리트 건물들을 보며 한국인의 안전의식과 선견지명에 대해 새삼 감탄하게 되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저는 LA 전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불길에 휩싸인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어요.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다른 커뮤니티보다 한인 커뮤니티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정말 모든 힘을 쏟고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한인회는 발빠르게 움직이며 대규모 구호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피해 주민들에게 음식과 품이 제공됐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구호센터의 내부 풍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생수, 즉석밥, 통조림, 담요, 위생용품, 마스크, 물티슈 등 필수품들이 쌓여 있었고 각 물품은 철저히 분류되어 이재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구호센터에서는 단순히 물품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위로와 심리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건만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구호센터 외에도 여러 한인 식당들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며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엽떡, 명동교자, 칼릭 베이글 등 다양한 한인 식당들이 메뉴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제공했고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한식을 선호하지 않는 미국인들을 위해 샌드위치, 샐러드, 스프 등 다양한 메뉴도 만들어 제공했죠. 한인 식당 엽떡의 대표 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게 대피소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음식을 드시며 잠시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인 셰프 로이 초에는 자신의 푸드트럭 고기, 비 끌고 피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재민과 소방대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직접 제공했어요.
로이초의 셰프는 제 음식을 통해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봉사의 의미를 전했어요. 더 인상 깊었던 건 한국계인 사람들에게는 한식을 제공했지만 미국인인 소방관이나 자원봉사자에겐 서양식 음식을 제공했다는 점이에요.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그렇게 개인들의 입맛이나 취향을 생각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화재 발생 직후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며 적십자사와 애단을 통해 피해 주민들과 소방대원 가족들을 지원했어요.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산불로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신차 구매 시 특별 리베이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며 단순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SPC 그룹, 파리바게뜨, 산불 진화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샌드위치와 페이스트리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LA 인근의 30개 매장을 통해 하루 수백 명의 소방대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소방관들이 없었다면 이번 화재는 훨씬 더 큰 재앙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한미은행은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화재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대출 상환 유예, 무이자 대출 상품 등을 제공하며 금융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했어요. 한남체인, 갤러리아 마켓, 시온마켓과 같은 한인마트들도 생필품과 즉석식품, 부탄가스, 생수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어요. 일부 물품은 무료로 제공되기도 했죠. 특히 생수와 즉석밥은 물자가 부족한 피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 중 하나였어요. 한남체인의 대표 정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장사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한편 LA 기반 패션 디자이너 데빈 강은 팀원들과 함께 청바지, 후드티, 재킷 등 약 1,000벌의 의류를 피해 주민들에게 기부했어요. 강 씨는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 도시를 위해 무언가를 돌려줄 수 있어 기쁩니다라며 기부의 의미를 전했어요. 한인교회와 기독교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도왔어요. 사랑의 빛 선교교회와 남가주 교회협의회는 대규모 금을 준비해 대피소에 전달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영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조이교회는 와 협력해 담요, 위생용품,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며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어요. 봉사에 참여한 한인 어머니 김정수 씨는 두 아이와 함께 매일같이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했어요. 그녀의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물품을 나르고 담요를 정리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어요. 또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는 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에 대한 거였어요. 진은 LA에 거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코네티컷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 화재 소식을 듣고 4일이나 연차를 내고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아왔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 이곳에 와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진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조직한 대규모 구호센터에서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재민들에게 물품을 나눠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쉬지도 않고 움직였죠. 진의 표정에는 힘든 기색도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일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멀리서 일부러 날아와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니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제가 가진 시간과 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 부모님도 항상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땐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진의 말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넘어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화재 피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커뮤니티의 움직임을 보게 됐는데요. 흑인, 히스패닉,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 커뮤니티도 있긴 있었지만 한인 커뮤니티처럼 적극적이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한인 커뮤니티는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물품을 나눠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호 물품을 조달하고 분류하며 피해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까지 마련돼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을 보며 궁금해졌어요. 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진은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웃이 어려울 때 나서서 도와야 한다.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니? 라는 말씀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웃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며 자라요. 학교에서도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나누고 베풀라는 가르침을 받았죠. 이런 교육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진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공동체 의식과 타인을 돕는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큰 재난이 발생하면 한국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협조하곤 해요. 그런 모습이 한인 커뮤니티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았어요. 진의 행동과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처럼 멀리서 나라와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인들이 가진 남다른 공동체 의식과 이웃을 돕는 문화는 단순히 교육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삶의 철학이자 가치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들은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재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보여줬어요.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인들의 조직적인 지원 활동을 극찬하며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도 성명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연대와 희생은 캘리포니아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극찬했어요. 한인들의 따뜻한 손길과 헌신은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노력은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남겼어요. 아닌 게 아니라 다양한 언론사와 지역신문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봉사활동 이야기들을 취재해갔고 기사와 보도로도 많이 알려졌죠. 이번 기회로 미국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의 협동심과 배려, 위험할 때 타인을 돕는 모습과 같은 좋은 가치들이 널리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아직 LA 화재는 완벽하게 진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관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김정수 씨와 진처럼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한 채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와 상처가 무사히 아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인회의 모금 활동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실 한국의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